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도 다 가고 어느새 11월도 3분의 2가 지나갔는데요. 자,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약 후강의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왔던 미국 증시는요, 최근 들어서 조금은 약세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초반에는 약세 보였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이어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4.8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강세에 발맞춰서 AI와 이 반도체주도 강세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TSMC는 1%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ARM은 3.42%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AMD와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모두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인텔은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도 또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인 건데요. 이 밖에도 회계부정 의혹에 휘말려서 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 몰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주가가 무려 30% 이상 폭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주목하고 계시죠. 한때 사상 처음으로 94,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이보다는 빠지기는 했지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이 러시아 본토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요,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 개정안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던 이 자금들을 빼내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국채 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국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장은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어제 오늘 연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장 후반부터 하락하더니 0.47%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우리 장 긍정적인 흐름인 테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테마는 조선기자재 관련 테마 주목해 봤는데요. LNG선 추가 발주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조선업황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 업사이드 포텐셜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수주들이 2028년 인도를 바라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수주 잔고는 과거의 4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위상만으로도 정상은 멀었으나 이 사이클 형상 변화 과정에서 정상은 더욱 멀어질 것으로 판단했고요. 특히 근본적인 천연가스의 역할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LNG선 운반선을 중심으로 한 가스선 발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 LNG 액화플랜트의 CAPA는 현재 가동 중인 CAPA의 2배에 달한다면서 건설이 완료되면 전체 CAPA는 현재의 3배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약 800척인 LNG 운반선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약 1,500척 추가 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국내 조선업이 상승 사이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LNG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 기울기가 더욱더 가파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HD 현대미포, H 현대마린엔진, H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LNG 테마가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조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떤 테마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10월 PPL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대출 우려 금리가 발표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 기술주들은 올랐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가 상존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잖아요. 이렇듯 우리 시장도 호재와 악재를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지수의 움직임은 제한적인데 그 안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의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는 장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의 희비가 엇갈리고 그만큼 시장에 주는 뉴스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제약 바이오나 전쟁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테마는 액칭 냉각 관련주를 주목해 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간밤 상장 폐지 위기를 넘기면서 주가가 30% 이상 제출한 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 회계감사로 새로 선임하고 나스닥 규정을 준수하는 계획서를 거래소로 제출한 결과였는데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아이온큐도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공개 이후 간밤 주가가 10% 이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자 컴퓨터 관련주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GST가 2% 가까이 올랐고 KN솔이 2.9%대의 강세의 흐름을 가져갔고 LG전자 1.5%의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GS도 강보합, 유니셈이 0.35%의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액침 냉각에 또 주목을 해보셨네요. 액침 냉각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했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도체를 이 냉각재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 식히는 데 들어가는 전기만 전체 전기량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르게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아예 이 반도체를 이 냉각재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빠르게 열을 식히는 게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또 시청자분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인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단연 ST가 강세였죠. SK 하이닉스와 HBM용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투심이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T는 SK 하이닉스의 HBM용 반도체 제조 장비를 1,111억 6천만 원 규모로 공급하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해 ST의 연결 기준 매출액 798억 원에 약 13.98%에 해당하면서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HBM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핵심 기술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라 ST의 공급 계약은 단순한 매출 증대뿐 아니라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화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서 엔투텍을 비롯해서 TFE, 테크윙 등 종목들도 오늘 빨간불 켜줬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좀 상단에 위치한 대형주는 좀 하락하면서 약세 보였는데요. 반면에 좀 HBM 관련해서 이 장비주들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편지의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양병원을 악용한 보험 사기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평의 한 요양병원이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권유하며 피부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험 사기를 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줘서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요. 또 요양급여 12억 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상담실장, 가짜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손보험금 60억,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면서 사기를 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기를 하게 된 걸까요? 네, 병원은 환자들에게 가입한 보험 보장 한도 내에 맞춰 진료 기록을 발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유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암 통증 치료 같은 허위 기록을 작성을 해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백, 주름 개선 같은 피부 미용 시술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보험 보장 한도를 다 쓰면 통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계속 청구했는데요. 일부 환자에게는 병원 건물을 오피스텔처럼 임대해 위장 통원 치료도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규모가 상당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병상수를 초과로 운영한 것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병원은 허가된 병상수를 넘어 그 환자를 수용하면서 입원비와 그리고 식사비를 청구했는데 환자가 외출한 날에도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병원이 환자 명의로 청구한 보험금을 미용시술로 제공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시술 쿠폰까지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용시술 쿠폰 좀 우픈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부정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네,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받은 환자 136명이 보험사로부터 평균 4,400만 원, 많게는 1억 9천만 원까지 타냈다고 합니다. 전체 피해액은 총 7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규모가 상당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 어떻게 또 적발이 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요양급여 편취 혐의까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민영보험금을 동시에 노린 조직적 보험 사기를 적발한 사례로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이 협력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소식입니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또 처벌을 받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요했습니다. 네, 국민의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행위, 이 세금을 편취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이를 보완하고 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산업재해와 실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공제회를 설립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지원재단을 설립해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 이를 해결할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서명 계약서를 의무화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력을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진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정은 이번 법안이 근로기준법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가가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동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고의적인 대량 주문 노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군부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대량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하죠. 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인천 용종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군부대를 사칭한 가짜 고객으로부터 대량 주문 노쇼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이 자영업자는 자신을 군부대 소속 김동현 중사라고 밝힌 남성에게 돼지불백 50인분을 주문받았는데 이 고객은 부대가 찍힌 공문까지 보내며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주문을 받은 자영업자 가족은 다음날 새벽부터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약속된 시간에 이 남성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결국 준비된 음식은 소외계층에 기부가 됐지만 자영업자 가족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까지 위조를 하면서 노쇼라니 정말 충격적이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너무나 놀라운데 이러한 사건이 또 있었다고요? 네,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이 스콘 50개 그리고 음료 50잔 등을 주문한 뒤 곧 도착하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례인데요. 카페 사장은 예약금을 받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며 그 고객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노쇼를 하는 것 너무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인데요. 좀 처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고의적인 대량 주문 노쇼는 업무 방해죄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하지만 그 피해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선결제를 유도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분들 정말 근절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알아봤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서민희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니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연말에 어울리는 곳입니다. 바로 관악 별빛 산책인데요. 관악 별빛 산책은 올해로 벌써 4번째 개최된 조명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천을 이용한 조명 축제여서 인상 깊은데요. 올해 5월에 준공된 수변 테라스를 활용해서 별빛 내리천을 꾸몄다고 합니다. 입장료도 무료인 만큼 시간 되실 때 연인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명 축제라니 이 연말에 연인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방문하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꾸며져 있는 걸까요? 네, 올해 이제 관악 별빛 산책은 도심 속 별빛 정원이라는 부제로 행사가 꾸며졌는데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색과 조형물을 이용해서 별빛 내린천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와 꽃이 장식된 메인 게이트를 시작으로 10m 상당의 대형 트리와 동물 조형물 등이 행사장 곳곳에 설치돼서 연말에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사진으로도 보니까 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가면 혹시 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제가 어디 갈까 시청자들을 위한 포토존 포인트 직접 찾아봤습니다. 먼저 수변 테라스에는 조명이 반짝이는 소형 트리가 곳곳에 위치해 있어서요. 숲속에 있는 정원,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나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금마차와 동물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면
아기자기한 토끼 조형물, 그리고 곰 조형물과 같은 곳에서 사진 남기시면 좋은 사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축제를 즐기러 가고 싶은데 그럼 조명 축제면 아무래도 점등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행사 운영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관악 별빛 산책은 서울시 관악구 별빛 내림천 및 수변 테라스 일대에서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내년 2월 9일까지 행사가 펼쳐지고요. 점등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맞춰서 축제 방문하시면 화려한 불빛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 특히 내년 2월 9일까지라고 하니까 기간도 정말 길어서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딜 가나 좀 막히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가는 법도 알려주세요. 네,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히 축제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데요. 축제 가는 길마다 이제 관련 현수막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현수막 보셔서 이제 찾아가시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수막이 이제 가는 길에 걸려 있다 하니까 아무래도 쉽게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축제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이벤트잖아요. 네. 혹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가 있는데요. 요즘 날이 또 춥잖아요. 관악 별빛 산책을 방문한 뒤에 촬영한 사진들을 개인 SNS에 이제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운영 부스에서 핫팩과 별 야광봉을 이제 증정한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밤에 방문해야 되는 축제답게 핫팩도 주고 야광봉도 주고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정말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또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거리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데 어떤 걸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신원시장 상권 할인 쿠폰 이벤트입니다. 시장 인심이 또 푸근하잖아요. 신원시장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신원시장 상권 내 가게 3곳을 당근마켓 앱을 통해서 단골 맺기를 하시면 운영부스에서 만원 할인 쿠폰을 또 무료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쿠폰 사용처 가게에선 별빛 상점 스티커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데 용이할 것 같고요. 축제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먹을 거를 참 좋아해가지고 이 신원시장 할인 이벤트가 굉장히 끌리는데 네네. 그러면 이 이벤트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걸까요? 아, 네. 이 알짜배기 이벤트 당연히 이제 언제까지 하는지 기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11월과 12월까지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원시장 상권 할인 쿠폰 이벤트와 야광봉 증정 행사는요.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얼른 축제 방문하셔서 이벤트 알차게 즐기시고 조명해서 사진 예쁘게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나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보시고 여기로 달려가실 것 같아요. 네. 알찬 소식 준비해 준 서민희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 잘 버는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힘을 냈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는 상승폭을 다소 제한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0.4%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47% 하락한 채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대비 0.42% 상승한 2482.2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 직후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강보합으로 2,473포인트를 가리켰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급등세로 출발했던 반면에 상승폭이 반납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강보합세를 유지한 듯 하다가 서서히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0.5%가량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이나 테마별 차별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식시장도 뚜렷한 등락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트럼프 임명에 따른 트레이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7% 내린 682.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42% 상승한 대략 689포인트의 개장에 약보합권의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682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쉬운 점은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29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 또한 867억 원의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한편 기관만 홀로 1,729억 원치를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558억 원 순매도 우위 포지션을 취했고 기관 역시 357억 원의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834억 원치를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의 종목 가운데 대부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인 삼성전자가 1.7% 넘게 급락하면서 5만 5천 원이 다시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14일 종가 기준으로 5만 원 선이 무너진 뒤 15일과 18일 강한데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는 하락한 한편 SK하이닉스는 보합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SK하이닉스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초기에 1%대 상승을 하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관련돼 대형 기술주들이 오른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78% 상승한 40만 원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용 전해객 수요가 연평균 11% 성장했다는 연구 결과 덕분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형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올해 누적액이 5조 원이 돌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바이오줄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바이오 부문 매각설이 도는 CJ제일제당이 나흘째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가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기아가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설 거라는 소식에 테슬라는 2% 넘게 상승했고 그의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은행 관련주인 KB금융은 4.37%의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고 신한지주도 3.72%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밸류업 지수 탈락 논란을 낳았던 금융주에 특별 편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이에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이 예고된 상황에서 밸류업 모멘텀을 다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을 포함해 하나금융지주 등이 편입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 환원 기대감을 키운 현대모비스도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파란불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락하는 종목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혼조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코스닥 대장주인 RTO제는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보이는 듯했으나 결국 6.78%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RTO제는 머코가 개발한 키트루사 SC의 성공적인 임상 탑라인 결과 발표로 내년 1월 중 허가 신청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거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형제도 각각 1.56%, 1.8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도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HLB는 1%대의 상승으로 마감했고 다시 에코프로의 상승 자리를 내줬습니다. 휴젤이 톡신 치료 시장에 이바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결과로 3%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클래시스 또한 4.76% 상승하면서 강세의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거래소와 코스닥 협회의 2024년 3분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누적 실적 기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곳이 클래시스라는 점이 호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엔캠은 0.85%가량 하락했고 삼천단 제약 또한 3% 강세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대가량 하락, HPSP는 0.3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을 마칩니다. 네, 오늘 장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좀 엇갈린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모두 빨간불로 시작을 해서 좀 기대를 해 보셨을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늘 좀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0.42% 상승한 2,48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수급이 잘 들어와 줬습니다. 이 밸류어 펀드 투입이 2천억 원 규모로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로 출발하긴 했지만 순매수로 장중에 전환하면서 코스피를 이끌어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장 막판에 힘을 잃으면서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47% 하락한 682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좀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도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도 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포지션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알테오제는 아까도 언급 드렸었지만 이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장 막판 가면서 갑자기 하락을 하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급락이 너무 심해서요. 한 오후 3시경에는 VI 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장대 음봉 그리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미증시도 좀 혼조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우리 장도 역시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지금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알아봐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정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음식료 관련주 테마 한번 찾아봤는데요. 혹시 두 분 과자나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저는 간식으로 많이 이제 주워 먹는데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오. 과자를 주면 네. 어느새 빈봉진 거예요. 그래서 과자 분색이냐고 할 정도로 엄청 잘 먹습니다. 지연 아나운서는 네, 좋아하시나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도 당 땡길 때마다 과자랑 이 초콜릿 같은 거를 꼭 찾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음식료 중에서도 제과 테마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제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4개사가 있죠. 혜태 제과식품, 롯데 제과, 크라운 제과, 오리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비스킷, 캔디, 초콜릿, 껌 이런 제품들은 꾸준히 판매되고요. 스낵류는 하절기에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오리온은 상승폭이 컸는데요.
오늘 종가 5.73% 상승하며 10만 3,400원에 마쳤습니다. 이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해외 매출이 늘면서 실적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리온이 10월 국내외 주요 4개 법인의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9.1% 늘어났다고 밝혔고요. 국내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모두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4분기 춘절 매출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추가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전망되면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또 이 제과 쪽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과자류 수출액이 약 6,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다면 아마 올해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첫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과 테마 이외에도 빙그레에서 식물성 메로나가 호주 코스트코에 입점돼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 전반적인 음식료 테마주들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중국 춘절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등의 힘을 얻어서 주가 및 밸류에이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이 이제 무비자를 해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여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부터 뭐 여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면세점 쪽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다시금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쪽으로도 좀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음식료도 오늘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연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알티오젠에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코스닥 시장 1위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6.78%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피해주로 분류되기도 했고 또 백신 불신론자로 알려진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과 또 예상보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 속에서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부진한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변동성은 매우 컸습니다. 특히 대장주 알테오젠 3일간 15% 넘게 빠졌는데 장 초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다가 결국 6.7%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키트로스타 SC3상 성공 발표에 매수세가 몰리는 듯 했으나 재평가 구간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저희가 시황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오늘 좀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였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주가가 빠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저가가 종가가 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연일 알테오젠은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방위 산업 또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이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 타격에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지 시간 19일 새벽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에 미사일을 이제 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이 미국 정부가 허용한 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 대통령 좀 화가 났나 봅니다. 이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규정한 핵 독트린 개정안을 승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미국 등 이 핵 강국이 지원하는 나라가 주는 이러한 공격을 할 경우에는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외의 지역과 합해서 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했던 투자자들이 아니구나. 더욱더 전쟁이 심화되고 있구나 하면서 좀 방위산업 쪽으로 이 투자처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이 한일단조, 뭐 STX 엔진, 웨이브 일렉트로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사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팜스토리라든지 선진 이러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CJ제일제당도 강세 보였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있었던 소식이죠. 이 바이오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사료, 식료품 이쪽으로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제약 관련주 이제 한번 봐봤습니다. 그중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이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종가 7.24% 상승하며 49,650원에 마감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한 사과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독감 백신 중에 유일하게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건데요. 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은 산업부가 향후 7년 이내 글로벌 점유율 5위 이내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세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이 실제 글로벌 점유율 탑5에 들거나 혹은 5% 이상 달성할 경우에는 현재 세계 인류 상품으로 변경 지정되고요. 스카이셀플루는 이번 인증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국가 전체의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등 꾸준히 해외 판로를 개척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2015년 국내 최초 3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에 이어서 2016년에 세계 최초의 사과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출시되며 누적 매출 3,900원에 돌파한 것도 이번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국내 10개 이상의 담당 기관으로부터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금융거래 우대 및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세계 인류 상품 인증 로고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스카이셀플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임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세포배양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WHO PQ 인증을 획득한 독감 백신인데요. 무균 배양기를 통해 생산돼 항생제나 보존제가 불필요하고 기존 유정란 방식 대비 생산 기간이 짧아서 효율이 우수합니다. 또한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과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파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지난해는 칠레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 제약 관련한 이슈로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죠. 지난 10월에는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 7천억 원 규모 계약도 체결했었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약 관련한 이슈와 종목들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좀 독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너무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분들 많으신데 혹시 감기를 예방하는 어떤 화인 아나운서만의 어떤 방법 있을까요? 비법 같은 거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너무 평범하긴 하지만 네. 잘 때 꼭 손수건을 두르고 자거든요. 오.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손수건 들으시고 이제 잠을 청하시면 아무래도 목 건강에 진짜 좋더라고요. 오, 그냥 그 손수건만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뭘 적셔야 되나요? 적시면 아무래도 네. 이불이 젖을 거니까 네. 적시진 않고요. 네. 저는 또 근데 털 있는 거 하면 이제 잠잘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얇은 거라도 이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잠을 청하실 거잖아요. 그때 손수건을 좀 고이 접어서 목에 두르고 주무시면은 좀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비법을 또 전수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연 아나운서만의 방법 있으실까요? 네, 가습기를 틀어놓고 잡니다.
가슴이. 습도와 온도와 이런 게 다 네. 피부 미용에도 좋고 네.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좀 감기를 좀 원체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인데 좀 면역력 떨어질 때는 저는 비타민 B를 먹거나 좀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꿀팁 미미하지만 잘 얻어가셔가지고 감기 조심하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오늘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또 전선주에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가운전선 상승세를 따라 나머지 전 선수들도 동조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가운전선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배전 케이블 생산 법인 LS 케이블 앤 시스템의 지분을 100%를 확보했는데요. 그에 따라 LS전선과 지분 협력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3%대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밖에 LS마린솔루션, 대원전선이 소폭 상승했고 LS에코에너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선 관련주도 계속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테마여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쭉 하락한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 스페이스 X 스타쉽 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차 발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트럼프 당선인이 여기에 참관까지 하면서 이 기대감이 일제히 모이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상승을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좀 기대감에 오르고 실제로 이 뉴스가 있으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산업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스타쉽 6차 정확하게 이제 발사는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참관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5차 시험 발사 때처럼 젓가락팔 구동은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좀 실망감인지 관련된 종목들 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하면서 VI 발동이 걸리기도 했고요. AP 위성 역시도 어제 좀 크게 상승했었는데 급락이 좀 너무 거셌는지 VI 발동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저희 한번 짧게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은행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은행주가 어제보다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특별 편입 종목 후보인 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등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을 먼저 보자면 종가가 4.37% 상승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앞서 증권가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이 KB금융과 하나지주금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온 영향으로 오늘 상승 탄력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이번에 또 총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밸류업을 우회 지원한다고도 이제 말했는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밸류업 공시에 나설 유인이 제시된 만큼 코스피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좀 미미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순환 매장세가 이어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 전략을 위한 포트도 함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 한 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네. 아, 네. 오늘 한 줄평,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화인 아나운서는 네.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해 볼까요? 저는 격언 하나가 이제 좀 떠올랐는데요. 이 잔파도를 주의해라. 이게 좀 떠올랐습니다.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아직 변동성이 많은 만큼 특별한 주도주가 없이 이 테마주에 조금 몰리는 상황이 보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 좀 작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큰 것을 보라는 의미로 오늘 잔파도를 주의해라 라고
한 줄평 남겨보겠습니다. 격언이었군요. 네, 격언하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 있잖아요. 저희 지금 장 너무 상황이 안 좋지만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저희 장 지금은 어둡더라도 곧 밝은 해가 뜨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요,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